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통찰력 확보 및 직원 경험을 활용한 의사결정 개선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와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 활용을 통해 빠르고 현명한 의사결정과 직원 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발표를 해주실 워크데이 코리아의 문성민 상무님과 이중성 컨설턴트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문성민 상무님 그리고 이중성 컨설턴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크데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문성민이고요. 워크데이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분석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크데이 HCM 솔루션 컨설턴트 이중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올쇼 TV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세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워크데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문성민 상무님 오늘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워크데이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프리즘 애널리틱스입니다. 프리즘 애널리틱스는 워크데이에 있는 내부 데이터하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이 리포팅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솔루션인데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프리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특장점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중성 컨설턴트님께서도 간략하게 오늘 강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라는 솔루션으로 과거 방식의 조직 문화 서베이와는 다르게 한 차원 진보되고 진화된 형태의 플랫폼으로 직원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 담당자분들에게 업무 부담이나 과부하부터 개선, 그 리더분들에게는 데이터 중심으로 구성원들에 대해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지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 그 피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를 마친 후 선별해 발표자분들께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지급해 드릴 예정인데요. 웨비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는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통찰력 확보 및 직원 경험을 활용한 의사결정 개선 방안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워크데이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네, 워크데이가 프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요. 바로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워크데이 그 프리즘은요. 다른 벤더의 분석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들은 당연히 다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기존 분석 솔루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워크데이의 리포팅 및 분석 솔루션은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워크데이가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는 리포트 라이터와 디스커버리 보드가 포함이 되고요. 워크데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만의 요구사항을 맞춤형 보고서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제약 없이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추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워크데이 HCM을 이미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런 고객들은 지금 리포트 라이터하고 디스커버리 보드를요,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소개드릴 프리즘 애널리틱스인데요. HR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워크데이에 있는 내부 데이터하고요, 외부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워크데이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검색하고 분석하고 대시보드하고 리포트를 툴을 사용해 가지고요. 기업의 360도 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워크데이 HCM을 사용하는 고객은요. 프리즘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분석 대시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발 도구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워크데이 HCM에 있는 리포트 라이터하고요. 디스커버리 보드를 프리즘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워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석 리포트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프리즘을 위해서 보안 모델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프리즘으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워크데이의 보안 모델로 똑같이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개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UI나 UX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들은요, 분석 대시보드를 보면은 워크데이 HCM 데이터인지 프리즘에서 온 데이터인지 구분을 할 필요도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3,000개 이상의 레포트하고 90개 이상의 프리빌트된 대시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그걸 참조를 해서 빠르게 구축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프리즘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크데이의 내부 데이터하고요, 외부 데이터를 모두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직의 풀 스펙트럼을 관리하는 겁니다. 조직 안에 있는 사람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요, 워크데이 안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인사이트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직관적인 셀프 서비스 도구를 갖추고 있어서요, 사용자가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분석 대시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직 전체에 공유하고, 그래서 조직 전체가 인사이트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인프라가요, 워크데이의 기본으로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도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즘의 주요 기능인데요. 프리즘은 데이터 수집 프레임워크를 통해서요, 트랜잭셔널 데이터, 워크데이 내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ERP나 근태관리, 판매 데이터 같은 외부 데이터죠. 그걸 수집해서 4가지 핵심 기능으로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카탈로그인데요. 거기에서 워크데이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를 한 곳에서 안전하게 통합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준비는 수집된 원시 데이터를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을 합니다.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집계하거나 필드를 추가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거버넌스는 프리즘의 데이터를 워크데이의 역할 기반 권한을 사용해서 데이터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워크데이 HCM에서 조직이 변경되면요, 프리즘의 권한도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리니지는요, 프리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환되고 어떻게 혼합되는지 이런 세부 정보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이상하면 데이터가 리니지를 보고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데이터가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진 모든 데이터는요, 리포팅하고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댑티브 플러닝을 통해 가지고요, 경영계획 수립하고 인력계획 수립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리를 할 때나 프리즘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쇼 TV를 보면은요, 관련 웨비나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즘의 아키텍처인데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프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데이는 2016년도에 분석 툴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프리즘을 출시했고요. 프리즘을 출시할 때 별도의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워크데이 코어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주황색이 프리즘이고요, 회색이 워크데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동일한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으로요, 프리즘과 워크데이 HCM을 사용하는 거고요. HCM 따로, 프리즘 따로, 로그인하고 또 따로따로 화면 다르고 그렇지 않고요,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UI 레이어에서요, 프리즘 관리자가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UI가 제공되는 거고요. 앞장에서 설명드린 4가지 기능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데이터 레이어를 보면은요, OMS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데이 HCM의 어플리케이션하고 DB 서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프리즘의 아키텍처는 OMS와 하나의 기술 플랫폼에 있습니다. 통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즘은요, 빅데이터 스토리지로 하둡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크데이 사용자가 분석 보고를 실행하면 프리즘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요, 하둡의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둡의 데이터와 그리고 OMS 데이터는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외부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에서요, ERP나 근태관리나 판매 데이터 이런 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인제스트합니다. 그리고 인제스트하는 방법은 API나 SFTP 파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데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 피플 데이터죠, 주로. 이것도 같이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도록요, 블렌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보안을 적용해서 퍼블리시를 하면은 드디어 워크데이 코어에 있는
디스커버리 보드나 리포트 라이터가 프리즘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리포트나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금도 퍼블리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외부에서 수집돼서 인제스트, 블렌드, 트랜스폼 중인 이런 원시 데이터는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객들을 만나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국내 회사들은요, 이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허브나 EDW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허브로 들어가고 허브는 다른 모든 것들에게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가고요. 허브는 거기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백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있다라면요, 프리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즘은 데이터 레이크, 허브, DW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스나 제조, SCM 같은 또 다른 엔터프라이즈 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HCM 데이터는 이미 프리즘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백본이 외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백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IT 조직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전략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접근 방식이요,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너무 많고 프로젝트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HR 분석 요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시작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IT에서는 HR 분석보다는 매출 데이터나 웹사이트 분석 같은 거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 전략이 HR 분석을요, 적시에 제공할 수 없다면 프리즘이 데이터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HR에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요,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HR 분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모 시연을 하기 전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크데이에 있는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죠. 이걸 사용해서 대시보드나 리포팅을 할 수 있습니다. 얼럿도 만들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직원 프로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할 때는 내장된 분석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바일이나 랩탑에서 워크데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오브젝트 데이터 모델로 관리되는 데이터는요, 내가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워크데이 HCM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이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프리즘을 도입하면요, 외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나 워크데이로 이전하지 않은 데이터를요, 프리즘으로 올려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엮게 됩니다.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UI가 정말 중요할 건데요. 워크데이하고요, 프리즘이 같은 UI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사용자는 HCM하고 프리즘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요, DW나 태블로 같은 툴이 있다면요, 워크데이 데이터를 거기로 내려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무님. 워크데이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4가지 핵심 기능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렇다면 직접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시연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가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콜센터 성과관리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성과관리는 보통 HR에서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인데요. 그런 기능이 HR에 없죠. 그런데 프리즘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워크데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즘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R 매니저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익숙한 워크데이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 현황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콜센터에서 관리하는 주요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에서 개발한 콜센터 현황을 워크데이에서 보는 겁니다. 몇 개의 콜을 처리했는지, 평균 응답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신호등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콜센터의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 낮근무, 밤근무나 주 단위로 관리를 하고요. 콜센터 비용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별 콜센터의 정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콜센터별로 콜센터 상담원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준 실적을요, 워커별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별로요, 평균 응답 시간, 콜 횟수, 평균 전환율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균 응답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림차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 있고요, 앨런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순위보다도 아주 많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높은지 그런 것들을요, 좀 더 이렇게 확인해보고 앨런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드백을요, 평균 응답 속도 개선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는요, 다른 직원에 비해서 너무 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과 개선 계획을 하게 해서요, HR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성과 관리를 포함한 인사 관리를요, 프리즘 대시보드를 보고 거기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다른 BI 솔루션과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팅해서 보면은요, 가장 실적이 좋은 평균 응답 시간이 가장 짧은 직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정규직이 아니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요, 릴레이티드 액션에서 워크데이 기능으로 바로 해줄 수 있고요. 특별히 성과가 좋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요, 프로필로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규직 직원 중에 응답 시간이 가장 짧은 직원은 게스턴이라는 직원입니다. 게스턴은 콜센터 관리자고요. 게스턴의 상세 프로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과 대시보드를 보면은요, 직원 콜센터 성과 탭이 있습니다. 인사의 성과 평가도 볼 수 있지만은요, 콜센터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의 콜센터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콜센터 관리자가 인사 프로필과 같이 콜센터 성과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성과가 좋은 직원이기 때문에요, 보상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해서 보상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네, 보상 변경이 시작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보상 변경을 하러 들어갔을 때도요, 인베디드 애널리틱스를 통해서요,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인사에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재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상에 대한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콜센터 퍼포먼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프리즘을 통해서 인베디드 애널리틱스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중 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은요, 요 레포트만 더 확대해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생성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보면 프리즘이 아이콘이 있고요. 프리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즘 데이터 소스를 확인해 보면은요, 이 데이터 소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데이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요, 파워 유저는 이 리포트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끌어져 온 건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프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민감한 데이터를 이제 많이 다룰 텐데요, 만약 숫자가 틀리면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때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 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요, 관련된 디테일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이름이 뭔지, 마지막 수정일이 언젠지,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이 누군지, 필요한 정보를 다 볼 수 있고요. 필드 레벨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러온 숫자가 이상하면요, 트래킹을 해서 어느 필드에서 불러온 건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IT나 HR 분석팀에 문의해서 이 데이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it Transformation을 클릭하면은요, 데이터를 변환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요, 한눈에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환됐는지 모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볼 수 있고요.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끌어와서 융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5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데이터인 콜센터 데이터를요, 프리즘에 불러와서 대시보드로 분석하는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프리즘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R 매니저로 로그인을 했고요. 프리즘의 데이터 관리는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실행을 하면은요, 내가 나한테 보기 권한이 있는 데이터가 모두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 셋이나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업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SFTP 서버를 사용해서 가져와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전송 섹션에서 SFTP 서버에 연결 정보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가져오는 파일은요, 1기가로 압축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요, 업로드해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업로드할 데이터가 변경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업로드할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파일 이름은요, 이름, 지역, 판매 금액, 최근, 판매일 필드를 가지고 있는 간단한 CSV 파일인데요. 그렇지만 500MB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고요. 올릴 파일을 지정해서 업로드를 하면은요, 데이터를 어떻게 파싱할 건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4개의 필드가 올라온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금액 필드는 숫자 형식으로 똑똑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사용할 데이터 세트의 이름을 세일즈 데이터 샘플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업로드한 데이터를요, 내가 필요한 형태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요 변환하는 곳에서요, 예를 들면 필드 이름도 수정할 수 있고요. 필드 이름을요, 그냥 네임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드 이름을요, 전월 판매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통화를요, KRW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USD에서 KRW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요,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를요, 다른 포맷으로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 10개 데이터에서 지역을 서울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집된 데이터에서요,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만 필터링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변환된 데이터를요,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하기 전에는요, 워크데이 HCM에서 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만든 세일즈 데이터 샘플이라는 데이터셋을 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퍼블리시를 하면 리포트 라이터나 디스커버리 모드에서요, 지금 올린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변환하고 그리고 퍼블리시하는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데모 시연 감사합니다, 장모님. 시연을 보다 보니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실제 사례들이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프리즘은 900개가 넘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사용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는 과거 이력 데이터를 올려서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워크데이를 처음에 도입할 때요. 예전 인사 시스템에서 시간이 없어서 뭐 데이터 체계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못한 데이터를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워크데이를 확장해주는 에코시스템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워크데이에서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를 올려서 워크데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고객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근로기준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퇴직자 정보를 분리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프리즘을 퇴직자 분리 보관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사용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 직원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프리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크데이는 RSU나 ESPP 같은 주식 보상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 중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주식 정보를 가져와서 프리즘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주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팬데믹 때문에 줌 미팅 그동안 정말 많이 했는데요. 설문조사 데이터하고요, 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줌 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지 분석을 한 사례고요. 글로벌 서포트 대시보드에서 프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나우하고요, 이렇게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타임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거고요. 모두 워크데이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즘을 도입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회사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요, 900개 이상의 기업이 프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또 많은 구축 사례가 있고요. 한국은 대표적으로 동아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기업에서는요, ERP 데이터하고 연계를 했고요. 매출이나 인건비 데이터를 워크데이 HCM 데이터하고 엮어서 그래서 임원 통계 분석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데이가 기업들의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통찰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워크데이에서는 기업들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앞서 MC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워크데이가 제안하는 솔루션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0년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로 근무지도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그에 발맞춰 급속하게 디지털로 성장통을 겪고 있고 디지털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재정의가 크게 일어나면서 조직 문화, 직원들의 정서, 구성원들의 고민들이 고차원적이고 다각도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대퇴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조직과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런 변화에 따라 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직원들이 어떤 목소리와 이야기를 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소위 인플로이 리텐션이라고 하는 즉 직원 유지를 위한 전략 전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도 조직문화 서베이는 지난 10년에 관행이 되어버린 그 템플릿 기반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들의 대퇴사 시대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 방식의 조직문화 서베이로는 직원의 약 8%만이 회사가 그 설문의 피드백과 액션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기존 방식의 설문에 대해서 직원들은 한계가 있다고 체감을 하고 있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설문조사는 그저 직원들에게 피로감만 유발하는 존재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조직문화 담당자는 직원들을 위해 근무하는 시간보다 설문조사를 만들고 진행하고 취합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발전한 에드웍 방식의 펄스 서베이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를 유발시키고 있고 앞서 진행한 서베이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질문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고립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방식에서 단점과 문제점들로부터 한 단계 진화된 직원 참여 여정은 바로 인텔리전트 리스닝, 지능형 청취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직원들에게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인사이트를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계획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들에게 자동화된 업무로 인해 업무 부하를 방지해두고 결과적으로 직원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능형 청취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진화되고 진보된 형태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입니다. 직원들이 과거와 현재의 경험, 그리고 감정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 추세를 그리고 있는지, 직원들이 특정 시점에 회사와 전략과 리더십, 그리고 동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직원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통찰력 또한 확보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담당자분들께서는 피콘을 통해서 기존 조직 문화 서베이를 진행하시던 업무적인 부하를 덜어내고 그로 인해 확보된 업무 시간을 피콘에서 진행된 직원 참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구성원들을 위한 조직 문화 전략이라던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렇다면 워크데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에 대해서 데모 시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데모 환경은요, 직원 경험, 그리고 HR 및 리더 경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직원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실제로 피콘을 통해서 직원 문화 서베이를 진행할 때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피콘에서는 즉 다음과 같이 언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총 60개 언어 이상이 제공되고 있고 이런 것들, 이 다양한 언어들을 바탕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해외 지사라든지 법인분들께서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동일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간 설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설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데일리라든지 혹은 월간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아니면 연간이라든지 다양한 설문을 세팅을 통해서 운영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 대략적인 질문의 개수 또한 그 기업에 맞게, 고객에 맞게 각각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설문 시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피콘 안에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설문이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설문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현재 일러스트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직원분들께서 해당 질문에 맞춰서 각각 다른 일러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질문이 바뀐다는 것을 직원분들께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질문의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있는 단계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워크데이 피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질문 템플릿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동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0부터 10까지 다양한 점수들을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크데이 피콘에서는 0부터 10점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0부터 10점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혹은 학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경험과 상관없이 모두가 0점과 10점이라는 기준이 0점이 낮고 10점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10점을 저희는 선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다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다시게 되시면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HR이라든지 리더분들께서는 그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 버튼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변경된 일러스트를 확인하시고 변경된 질문을 확인하시고 동일하게 10점부터 0점까지 제공되는 이 기준을 확인하신 뒤에 계속해서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설문에 응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피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질문 템플릿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주기를 바탕으로 직원분들께서는 이렇게 설문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설문을 진행하시게 되시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직원분들께서는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께서는 피콘에 접속하시게 되시면요, 다음과 같이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시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내가 진행된 설문에 대해서 10점 만점 중에 굉장히 10점만 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을 줘서 굉장히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표현했습니다만은 지금 팀분들 같은 경우에는 9.3점으로 그리고 이제 기업 전체 조직으로 바라봤을 때는 6.5점으로 조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직원분들께서는 나의 경험과 그리고 팀 그리고 조직의 점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현재 조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구나 혹은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해당 모든 점수를 보시게 되시면은 워크데이 피콘에서 제공하는 14가지 섹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점수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팀원분들이 없으시고 팀원분들 그 자체이신 경우에는 본인의 점수와 조직의 점수 이 내용을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팀장님들 즉 같이 일하고 계신 팀원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그 팀장님에 맞는 또 개인화된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분들에게도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리더분들은 리더분들 입장에서도 그 각각에 맞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또 인사이트를 확보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별로 진행된 설문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피콘이라는 한 통에 모든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HR과 리더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큰 카테고리로 인게이지먼트, 즉 직원 참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 및 포용성, 건강 및 웰빙,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및 변화 이렇게 크게 4가지 섹터에 대해서 설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게이지먼트, 직원 참여에 대한 점수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6.5점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저희가 0점부터 10점으로 직원 참여 서베이가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점 만점 중에 6.5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가 전체적인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HR 담당자라든지 조직문화 담당자 혹은 리더분들께서는 우리네 조직 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소 낮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야겠다 혹은 전략적인 수립을 다시 좀 가져가야겠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비단 이렇게 이것이 현재 낮은 점수인지 높은 점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워크데이 피콘에서는 트루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워크데이 피콘을 사용하고 있는 1,500여 곳 이상의 고객사들 바탕으로 비슷한 인더스트리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더스트리와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분들과 비교를 봤을 때 지금 현재 8.0점으로 10점 만점 중에 다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저희 기업은 6.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시간 흐름에 따른 점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펄스 서베이를 통해서 담당자에 의존한 설문을 진행하게 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추세선이라든지 히스토리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크데이 피콘을 통해서는 동일한 그 14가지 섹터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된 질문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추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들이 이 추세에 대한 점수들이 지금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튀는 위로 솟구치거나 혹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점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 내에서 어떤 이벤트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는 현재 참여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콘을 이용하시면서 그 데이터가 과연 유의미한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도 이 참여율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체적인 점수가 6.5점으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가지 섹터에 대해서 과연 몇 점 정도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강조된 인게이지먼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현재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탑3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성취감이 6.2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인데요. 보상에 대해서도 6.2점, 다소 낮은 점수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토론이라고 하는 어떤 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7.2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조직원들께서 다음과 같이 이제 3가지 섹터에 대해서
만족도가 조금 낮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더분들 관점에서는 이 보상에 대해서 좀 더 케어를 해줘야겠구나, 아니면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성취감에 대해서 케어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점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점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탑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원들,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9.1점으로 동료들과 의미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 관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강조된 세그먼트라고 해서 어떤 리전이라든지 컨트리라든지 혹은 직무라든지 코스트 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각각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지 그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드릴 다운을 통해서 좀 더 하부 레벨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보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보상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우리 구성원들이 6.2점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줬고, 현재 벤치마크를 통해서 1,500여 곳 이상의 피콘을 사용하는 고객사 분들께서는 7.3점으로 다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도 보상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찰력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은 강조된 표시 주제라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것, 저희가 이제 앞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설문을 진행할 때 코멘트를 남긴 것들이 가장 탑3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댓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워크데이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다음과 같이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그 60여 개의 언어에 대해서 번역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5개가 가장 많이 달린 것들 보면 아무래도 불분명한 급여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케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댓글들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댓글들 또한 이렇게 번역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번역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하게 운영하시는 기업들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직원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얻으신 다음 그 통찰력을 얻어가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댓글 자체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검색 용어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댓글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세팅을 해 놓으시게 되시면요. 그 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답변들이 있었는지 좀 더 확인하시는데 손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확인 버튼을 통해서 다양하게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남겨주시게 되시면요. 이 남겨주신 내용들이 그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서 그 전달이 되게 되고요. 직원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내가 남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리더분들께서 확인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는 이제 익명의 대화창이 저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화를 진행하시게 되시면요. 그 해당 대화 내용이 이메일을 통해서 해당 직원에게 익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HR로부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케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이제 직원분들이 알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상 영역에 대해서 다소 낮은 점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피콘에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추천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문화 개발 과학팀이 저희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과학팀에서는 마이크로 강좌를 통해서 보상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이제 모바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문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링크라든지 어떤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추천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R 담당자라든지 리더분들께서는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공된 어떤 이런 좋은 글이나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쌓인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화려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14가지 섹터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들을 각각의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드릴다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여러 가지 세그먼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MZ세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에이지를 선택해 주시면은 그 MZ세대들이 어떤 점수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것들 바탕으로
어떤 전체 점수와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현재 참여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유의미한 숫자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보상 영역이 특히나 낮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릴 다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500여 곳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대해가 쌓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벤치마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데이가 굉장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연 감사합니다. 시연을 보니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에 사용되는 인텔리전트 리스닝 기술과 레퍼런스가 궁금한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데모를 보신 것 같이 피콘의 인텔리전트 리스닝, 지능형 청취 기술을 통해서 직원 경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각종 요소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 설문과는 다르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밀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데이 피콘은 리더와 직원 간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직원들을 케어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원 참여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직원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1,500여 곳의 고객사가 피콘과 함께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진화된 형태로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계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G라든지 EY라든지 머크, 유니세프, 딜리버리 히어로, ABB 등등 산업군의 구분이 없고,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상관이 없고, 구성원의 수에 상관이 없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와 직원 참여 여정을 모두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음식 배달 서비스 업계의 공룡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70여 곳의 다른 국가와 약 10,000명에 가까운 임직원 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기업인데요.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각 국가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60여 개의 언어를 제공하는 피콘을 통해서 과거 방식에 고립되고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본 워크데이 피콘은 강력한 기반 기술을 토대로 직원 참여의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 진화된 솔루션으로 현재 160여 개 국가에 약 6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고 2억 개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벤치마크라든지 머신러닝 등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는 직원 참여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그 철학과 이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고객분들의 직원 참여와 조직 문화 개선과 혁신 성공에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컨설턴트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시청자분들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는 워크데이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부 데이터는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일까요? 네, 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프리즘에서 통합 분석하는 외부 데이터는요,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에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는요, 결국 기업의 내부, 외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외부 데이터를 워크데이 내부 데이터하고요, 잘 버무려서 동일하게 검색도 하고 대시보드 툴로 분석도 하고 해서 기업의 360도 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을 10분 동감합니다.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를 도입한 후 기존보다 직원들의 의견을 비즈니스에 잘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콘은 딜리버리 히어로, 유니세프, AIG 등 현재 1,500여 곳 이상의 고객사가 선택을 해주셨고, 산업군의 구분이 없고 기업의 규모에 제약이 없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와 직원 참여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워크데이도 매주 적극적으로 피콘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직원들은 매주 답변을 하고 있고요. 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리더분들께서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직원분들을 위해 최적의 업무 환경을 위해서 리더분들은 데이터를 근거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저희 직원들에게도 체감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 워크데이가 매년 20% 이상의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아웃풋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워크데이 솔루션들은 모바일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와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 모두 모바일에서도 솔루션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가요? 네, 그 프리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워크데이 HCM에서는요,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서 네이티브 앱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웹앱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즘은요, 워크데이 HCM하고 완벽하게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프리즘 사용자도 워크데이 HCM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기능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워크데이 피콘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혹은 모바일 웹을 통해서 언제든지 직원 참여 서베이를 접근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하시게 되시면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개인의 대시보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웨비나에서 그 프리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과 장점을요, 아주 충분하게 모든 거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때도 뭐 10건, 그거 그렇게 못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실제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그럴 때는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프리즘의 정말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프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달려가서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그 프리즘의 추가 기능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워크데이 HCM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설턴트님께서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이브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저도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쇼TV를 통해서 워크데이 피콘 인플로이 보이스를 설명드릴 수 있어서 아무래도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워크데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와 가치를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그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원활한 진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통찰력 확보 및 직원 경험을 활용한 의사결정 개선 방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 중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